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에서 가장 어둡고 긴박했던 바로 그 밤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들마저 등을 돌려버린 그리스군의 절체절명의 위기, 그리고 적진 한가운데서 벌어진 필사적인 야간 기습 작전. 오늘 그 모든 것을 파헤쳐 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먼저 신들이 어떻게 등을 돌리는지부터 시작해서 아킬레우스에게 보낸 사절단 이야기, 또 명예의 대가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첩보 영화처럼 펼쳐지는 야간 기습과 그 잔혹한 이면,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 공허한 승리까지 차례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비극은 바로 여기서 신들의 정점이라고 불리는 이다산에서 시작됩니다. 신들의 왕 제우스가 그날 전쟁의 향방을 완전히 뒤바꿀 아주 운명적인 결정을 내리거든요. 바로 이 순간 그리스군의 파멸이 사실상 결정되는 겁니다. 제우스가 자신의 거대한 황금 저울을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양쪽 군대의 운명을 저울 위에 올려놓죠. 잠시의 정적이 흐른 뒤 그리스군의 운명이 담긴 저울판이 여지없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신의 뜻은 이제 너무나도 명확해졌습니다. 속수무책으로 자신들의 함성까지 밀려난 그리스군. 할 수 있는 건 그저 공포에 질려 숨죽이는 것뿐입니다. 눈앞의 평원을 한번 보세요. 자그마치 1000개의 트로이군 모닥불이 밤을 대낮처럼 밝히고 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다가올 아침에 끔찍한 패배를 예고하는 것만 같았죠. 자, 이제 시선을 절망에 빠진 그리스군 진영으로 옮겨보죠. 자신의 오만함이 이 모든 재앙을 불렀다는 걸 깨달은 아가멤논 왕. 그는 이제 마지막 남은 단 하나의 희망에 매달리기로 합니다. 바로 아킬레우스에게 찾아가 용서를 비는 것이었죠. 그런데 막상 사절단이 마주한 아킬레우스의 모습은 좀 뜻밖이었습니다. 분노에 차 있기는커녕 오히려 깊은 평온함 속에서 수금을 뜯고 있었거든요. 마치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이 끔찍한 전쟁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듯이 말이죠. 오디세우스가 아가멤논이 내건 그야말로 파격적인 제안을 쫙 읊기 시작합니다. 브리세이스를 돌려주는 건 물론이고 산더미 같은 보물에 심지어 자기 딸과의 결혼까지. 와, 이건 진짜 어떤 영웅이라도 거절하기 힘든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게 아킬레우스가 입은 그 명예의 상처 앞에서는 정말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영웅의 짓밟힌 자존심을 물질로 되살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 어떤 왕이라도 지불할 수 없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가 존재하는 걸까요? 아킬레우스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선물과 그 선물을 보낸 왕을 한꺼번에 경멸하며 내던져버리죠. 내 명예는 당신 같은 인간왕이 주고 말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위대한 신 제우스에게서 온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말입니다. 여기서 아킬레우스의 엄청난 심경 변화를 엿볼 수 있어요. 그는 한때 영웅이라면 마땅히 추구해야 할 가치, 그러니까 명예로운 죽음으로 얻는 불멸의 영광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더럽혀진 명예를 안고 얻는 영광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한마디가 그의 확고한 입장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목숨은 트로이나 아가멤논이 가진 그 어떤 보물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다는 것. 그걸 온몸으로 외치고 있는 거죠. 결국 외교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최고의 전사를 되찾기는커녕 그의 마음에 더 깊은 상처만 남겼죠. 잠 못 이루는 그리스 지휘관들. 이제 그들은 더 어둡고 더 절박하고 더 위험한 수단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용맹한 영웅 디오메데스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들어서 정찰을 하겠다는 정말 위험천만한 임무에 자원한 거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파트너로 다른 누구도 아닌 가장 교활하고 지혜로운 오디세우스를 지목합니다. 자, 이들의 계획을 보세요. 이건 뭐 거의 현대의 특수부대 작전이나 다름없습니다. 적진의 침투해서 정보를 빼내고 동해 트기 전에 무사히 돌아온다. 다음 날 아침에 닥쳐올 패배를 막기 위해 그야말로 모든 것을 건 도박을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공교롭게도 바로 그 순간 트로이군 진영에서도 첩자를 보냈습니다. 아킬레우스의 명말을 상으로 받겠다는 그 탐욕의 눈이 멀어서 늑대 가죽을 뒤집어 쓴 남자, 돌론.
하지만 그의 그 욕심은 그를 곧장 죽음의 덫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 첩보조가 마주칩니다. 이 한밤중의 만남이 어떻게 피로 얼룩지는지, 그림자 속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진짜 얼굴이 얼마나 잔혹한지 직접 확인하시죠. 불로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손쉽게 사로잡힌 그는 공포에 질려서 자기가 아는 모든 걸 술술 불기 시작했죠. 트로이군의 배치 현황, 야간 암호, 그리고 결정적으로 동맹군인 트라키아 부대의 경계가 아주 허술하다는 치명적인 정보까지 전부 다요. 바로 이것이 전쟁의 비정한 논리입니다. 정보의 가치는 한 인간의 목숨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자비심 같은 감정은 이 어두운 전장에서 가장 먼저 사라져버리는 법이니까요. 디오메데스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돈론을 처단합니다. 이제 죽은 첩자가 남긴 정보를 따라 두 영웅은 신속하고 무자비하게 트라키아 진영을 기습합니다. 단순한 첩보 활동이 순식간에 암살과 약탈로 변질되는 그야말로 숨막히는 순간이죠. 잠든 병사들을 베고 왕을 죽이고 눈처럼 흰 명마들을 훔쳐서 유유히 빠져나옵니다. 그들은 영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그리스군에게 정말 값진 전리품과 사기를 안겨줬죠. 하지만 이 작은 승리의 환호성 뒤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야간 기습은 분명 성공적이었습니다. 전술적으로는요. 하지만 이건 골마 터진 상처 위에 잠시 붙여놓은 반창고에 불과했어요. 그리스 지휘부의 분열이라는 더 깊고 심각한 병은 전혀 치료하지 못했으니까요. 이제 동이 터오면서 그리스군은 아주 잠깐의 희망을 맛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잖아요. 여전히 그들의 최고의 전사는 싸우지 않고 있고 곧 들이닥칠 트로이의 맹공을 막아내야 합니다. 과연 이 밤에 흘린 피가 진정한 승리를 위한 발판이 될까요? 아니면 이건 그저 더 끔찍한 비극의 시작에 불과했을까요?